거 그러면은 북한에서도 믿을 수가 없잖아요. 중간에 조사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지 못하는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 결과에 대해서는 맞다. 국방부는 최종 결과가 발표됐는데도 의혹이 계속되는 것엔 이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본인은 천안함 사건 조사에 처음부터 참여한 입장에서 볼 때 지속되는 이 의혹 제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째, 흔히 정치적 또는 이념적인 입장에서 의혹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사본부 쪽이랑 조율하면서 오늘 이 자리는 좀 그러나 조사 결과에 대한 불신은 합조단 스스로 자초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스크루 변형 상태는 이번 조사의 중요 단서 중 하나였습니다. 합조단은 시뮬레이션 결과 회전 관성력과 축 관성력에 의해 스크류가 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최종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변형 가능성이 스웨덴 조사팀의 분석 결과라고 강조했습니다. 시뮬레이션을 담당한 노인식 교수를 만나 자세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먼저 스웨덴 조사팀이 직접 스크루 조사를 담당했는지 확인했습니다. 나중에 뜯어봐서 검사해보면 처음에 저도 스웨덴 쪽에 5,000불 주더라도 일단 그 자료를 받아보자라는 주장을 했었는데 그때 합조단 내에서는 막 이 중요한 문제라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 당시에 실제. 그래서 일단 그건 뭐 무시하고 넘어간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약간 이렇게 이거는 뭔가요? 시뮬레이션 결과도 변형 상태에 대한 정확한 원인을 말해주진 못한다고 합니다. 기본적인 변형 형태는 거의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뭐 끝부분이 이중으로 휘었다든가 이런 그 여러 가지 정확히 일치는 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저희들은 가장 큰 원인 하나에 대해만 시뮬레이션 했고 이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만 보여드린 겁니다. 이 반드시 이렇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겠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있을 테니까. 국방부의 스웨덴 조사팀이 언급된 이유를 묻자 단순한 실수라고 해명했습니다. 보고서의 기술상에 있어서 좀 팩트와 좀 다른 부분이 있지 않느냐? 네, 인정합니다. 보고서 기술상에 스크류를 사실 저희들은 그 침몰 원인과 관계 없는 것으로 봤거든요. 그게 이제 자꾸 뭐 좌초의 어떤 거냐 뭐 이렇게 하니까 저희들 시뮬레이션도 하고 부가적으로 한 겁니다. 천안함에 실려있던 무기들의 행방도 사건의 중요한 단서입니다. 국방부는 지난달 21일 국정감사에서 천안함의 무기를 모두 회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회수한 무기를 전부 공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천안함에 실려있던 무기들은 흡착물질에서 나온 알루미늄의 또 다른 출처가 될 수 있어 매우 중요한 증거입니다. 취재진은 무기를 정말로 보여줄 수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런 거를 내가 공개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것은 뭐 비보도 그거 해서 저희들이 협조할게 많이 요청하신다면. 약간 그게 그 수중에 잠겼던 각종 무기들은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해군에서 다 피폭 처리를 했대? 예. 그거는 본부장님 지금 처음 들으신 얘기는 피폭 처리하는 거예요. 전문가들은 사건의 핵심 정보나 증거를 독점하는 군 당국의 태도가 의혹이 끊이지 않는 이유 가운데 하나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이대로 국민들은 보다 자기의 어떤 판단이 개입된, 보다 어떤 참여적인 어떤 분위기를 원하는데, 마치 쇼윈도에 갇혀있는 진실을 구경만 하는 국민들의 어떤 피동적인 위치로의 전략, 이것은 심정적인 반박을 불러일으켜서 뭔가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의문을 더 제기하고 싶고. 하지만 국방부는 여전히 추가 검증이 필요 없다는 입장입니다. 무슨 소리를 들었냐? 문제는 그게 정말 그날 그 장소에서 수고됐느냐, 추진체가. 그 추진체가 공격을 한 거냐. 그 추진체가 북한에서 만든 거냐. 그게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충분히 또 지내다 보면은 또 다른 논쟁과 또 다른 고민을 통해서 수정돼서 없애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끝난 겁니다. 더 이상 논의할 필요가 없다. 없습니다. 그 결론에 대해서 논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결론. 온 나라를 슬픔에 빠뜨린 천안함 46장병의 안타까운 죽음. 나에게 달렸어. 하지만 사건의 실체에 대한 의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알 권리와 군사 기밀이라는 입장이 충돌하는 상황. 오해와 의혹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상호 검증의 장이 마련될 때 천안함의 진상을 명백히 밝힐 수 있을 것입니다. 심인보 기자, 결국 천안함 사건의 의혹을 풀 수 있는 실마리는 무엇일까요? 네, 정부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는 하지만 취재를 해보니까 3개월이라는 시간은 충분한 시간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정부가 이런 점을 솔직히 인정을 하고 보다 열린 자세를 응한다면 이에 따라서 사회적인 공론의 장이 마련될 것이고요. 그렇게 될 때만 의혹이 풀릴 수 있을 것입니다. 강영규 PD, 취재 중 느낀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네, 국방부의 주장대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조사가 이루어졌다면 그에 맞는 합리적인 논쟁도 필요합니다. 천안함과 관련된 진실은 하나입니다. 하지만 현재 조사 결과는 많은 논란을 낳고 있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천안함 침몰 원인에 대해 열린 자세로 검증에 응해야 할 것입니다. 강영규 PD, 심인보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국방부는 추적 60분 팀과의 인터뷰에 나름대로 성의 있게 임했습니다. 그러나 재조사는 필요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소되지 않은 의혹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천안함 사건은 한반도의 평화와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진실이 바로 국익입니다. 오늘 추적 60분이 천안함 사건을 재조명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1년 8개월 동안 전국에 약 한 수백 개의 그 SSM 점포가 만들어졌습니다. 해치지 않잖아요. 대기업은 물건 만들어서 팔아먹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치워갈 게 없으면 노점도 아마 대기업에 손댈 것 같아요. 오픈한 거에 대해서 문을 닫으라고는 못해요. 그 맹점 때문에 계속 출장을 하는 겁니다. 이거 막지 못하면 개인 슈퍼도 좋지만 개인 중소상인들이 다 죽는 거죠.